마르코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보다도 희귀하다고 알려진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 세세 열매 모델 불사조입니다. 동물계 환수종 열매는 보통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과 동물계 악마의 열매의 장점을 합쳐놓았기에 사실상 끝판왕 악마의 열매로 평가받습니다. 마르코의 악마의 열매는 세세 열매와 이글이글 열매를 합쳐놓았다고 볼 수 있으며 불사조 특유의 회복력과 방어력을 겸비한 열매이기에 방어에서만큼은 그 어떠한 열매보다 특출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마르코의 불은 특별하다는 언급이 있으며 에이스의 이글이글 열매처럼 공격에 활용하긴 어렵고 오히려 특별한 불을 이용하여 아군을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였기에 마르코의 불은 공격보단 방어에 특화된 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어떠한 충격을 받더라도 불꽃과 함께 재생한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인데 현재까지 마르코는 걸출한 강자들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왔으며 큰 피해를 입은 적 자체가 없었던 인물입니다. 마르코가 막은 대표적인 공격은 아카이누의 견신홍련, 카이도우의 보로브레스, 빅맘의 재생의 불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장면만 보더라도 마르코가 방어력만큼은 해군대장과 사왕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으며 오히려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프의 꿀밤을 맞은 이후에는 결국 붕대를 감아야 할 만한 부상을 입었으며 곧바로 데미지를 회복하지는 못하였기에 아무리 불사조라도 한계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프의 주먹은 논해급 공격이며 그 당시 마르코가 방심했다는 것도 감안하긴 해야 합니다. 마르코의 방어력과 회복력만큼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정상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독자들은 마르코의 공격력은 매우 낮은 편이며 사왕 최고 간부들 중 하위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르코는 카이도우와도 비길 수 있지만 초파와도 비기는 캐릭터다 라고 말하며 마르코의 공격력을 저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공격력도 준수한 편이며 사왕 최고 간부들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공격력을 가진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르코는 설정상 무장색 패기의 고수라고 알려져 있으며 흰수염 해적단에서도 흰수염을 제외하면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무장색 패기를 마치 폐양색 패기처럼 뿜어내는 기술도 사용 가능하며 이를 충격파처럼 사용하여 공격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르코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한 뒤 키자루에게 불다킥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땅에 쳐박아 버렸으며 아오키지를 기습하여 아오키지를 날려버리며 루피를 지켜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마르코는 킹과 퀸을 동시에 상대하며 킹과 퀸에게 수차례 유효타를 주었으며 빅맘과의 힘싸움에서 승리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르코의 공격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코의 현상금은 13억 7,400만 베리로 현재까지 공개된 사왕 최고 간부들 중 두 번째로 높은 현상금을 소유했습니다. 가장 높은 현상금을 지닌 인물은 백수의 적단의 2인자 킹으로 킹의 현상금은 13억 9천만 베리입니다. 킹이 마르코보다 현상금이 높은 이유는 아마 킹이 루나리아족이라는 특수성을 가졌으며 가장 위험한 해적단으로 불리는 백수의 적단의 2인자였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순수한 전투력은 마르코가 더 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두 캐릭터가 전력을 다해 붙은 적이 없기에 누가 더 강하다고 장담할 순 없으나 마르코가 와노쿠니에서 킹과 퀸을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호각으로 겨뤘던 점을 감안하면 마르코가 킹보다 더 강하다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흰수염의 현상금은 카이도우보다 높은데 흰수염 해적단의 2인자 마르코가 백수의 적단의 2인자 킹보다 현상금이 낮은 것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세간에서 마르코의 평가가 그렇게 높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마르코는 현상금만 놓고 보면 조금은 저평가를 받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왕 해적단의 최고 전력들은 흔히 사왕 최고 간부라고 부르며 현재 사왕 최고 간부라고 불리는 인물들은 백수 해적단의 대간판 킹, 퀸, 잭, 빅맘 해적단의 삼장성 스무디 크래커 카타쿠리, 빨간머리 해적단의 벤베크맨 야솝 럭키로, 밀지모자 일당의 조로 쌍디 징베, 흰수염 해적단의 마르코 비스타 조즈, 검은수염 해적단의 시류의 2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각 해적단의 2인자들로 불리는 인물들은 다시 한번 분류되며 이들은 해군대장과도 겨룰 수 있는 강자들로 평가받습니다. 현재 2인자라고 불리는 인물은 마르코, 조로, 시류, 벤베크만, 킹, 카타쿠리가 있으며 마르코는 이들 중에서도 최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크로스 길드의 미호크가 위치상 2인자로도 볼 수 있지만 미호크는 엄밀히 따지면 버기의 수하가 아니며 버기 역시 공식적으로는 선장이나 사실상 바지 사장이나 다름없기에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은 사왕 최고 간부 라인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렇게 현 시점 사왕 최고 간부들 중 가장 강한 인물은 마르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류와 조로가 무섭게 성장 중이며 벤베크맨은 아직 전력이 드러나지 않았기에 주 마르코보다 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왕 최고 간부의 정점은 마르코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는 15살이 되기 이전에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인물이며 그 이후 약 30년간 흰수염 해적단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마르코는 흰수염의 친아들이나 다름없는 존재이며 흰수염도 죽기 직전 흰수염 해적단 선원들을 떠올릴 때 마르코를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악마의 열매를 먹은 것으로 추정되며 매우 희귀하다고 정평이 난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바탕으로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으며 경험이 쌓이기도 전에 전설의 해적이라고 불리우는 레일리와 수차례 대결한 것으로 보이며 레일리는 마르코를 상대할 땐 늘 진지하게 전투에 임한다고 말하며 어린 시절 마르코를 강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물론 마르코가 야심차게 불다킥을 날렸으나 레일리는 한 손가락으로 이를 막아냈기에 사실상 두 캐릭터의 격차는 매우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이때부터 무장색 패기를 구사하였으며 마르코와 레일리의 충돌의 여파로 흰수염 해적단과 로즈 해적단에 가입할 만한 강자들이 날아가 버리는 모습이 연출되었기에 마르코는 견습 시절에도 이미 신세계에서도 통할 만한 강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샹크스는 에이스가 티치를 추적한다는 소식을 입수한 이후 티치의 강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에이스가 티치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에이스를 귀환시키기 위하여 흰수염과 접촉하려 했고 결국 샹크스와 흰수염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적진에 승선하는 상황이었기에 모비딕에 오르자마자 엄청난 폐왕색을 뿜어댔고 마르코는 신참들에게 물러서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샹크스의 폐왕색에 흰수염 해적단의 신참들이 쓰러졌고 마르코는 어이 빨간머리 뭐하는 짓이냐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마르코에게 1번 대대의 마르코군 너 우리 배로 안 올래? 라고 말하며 마르코를 스카우트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당연히 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두 캐릭터는 와노쿠니에서 재회하게 되었고 샹크스는 마르코를 스핑크스 섬까지 데려다주는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다시 한번 마르코 이제 우리 배에 타는 거지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대해적을 돌보는 건 이젠 지쳤다고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거부했고 샹크스는 진심으로 아쉬운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식 설정집에도 샹크스는 마르코를 탐내고 있다고 나와있기에 샹크스가 마르코에게 자신의 동료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농담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샹크스 정도 되는 남자가 탐내는 마르코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마르코가 샹크스의 동료가 되었더라면 벤베크맨과 마르코는 2인자 자리를 두고 경쟁했을 것이기에 이 그림도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다. 흰수염은 에이스를 구출하기 위하여 흰수염 해적단을 끌고 마린포드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흰수염 해적단은 해군본부를 상대로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해군대장 키자루가 직접 나서려 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역시 흰수염 해적단의 대장들 정도면 다들 괴물이구만, 피해 적게 전쟁을 끝내려면 우두머리를 잡는 수밖에 라고 말한 뒤 공중에 튀어올라 8천 경고곡을 사용하여 흰수염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르코가 날아와 키자루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낸 이후 다짜고짜 킹을 잡을 순 없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무섭네 흰수염 해적단 이라고 말한 뒤 다시 한번 8천 경고곡을 사용하였고 마르코는 불사조로 변신한 뒤 키자루의 공격을 모조리 씹어버리며 키자루에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불다킥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공격하였고 키자루는 이 공격을 막긴 하였으나 결국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큰 충격을 입진 않았으나 이때부터 마르코를 경계하기 시작했으며 거인 부대에게도 공중도 조심하라는 조언을 남깁니다. 루피는 에이스를 구출하기 위하여 처형대로 진격하고 있었고 해군대장 아오키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루피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루피를 손쉽게 제압한 이후 날카로운 얼음창을 만들어 루피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행콕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은 루피를 구하기 위하여 아오키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행콕은 칠무에였기에 아오키지의 강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자신이 루피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루피는 꼼짝없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때 당시 행콕은 전력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콕은 스피드가 느렸기에 아오키지를 제압하지 못하였고 바로 눈앞에서 루피는 죽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르코가 날아왔고 마르코는 행콕보다 훨씬 뒤에서 출발했음에도 행콕을 순식간에 추월해버리는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마르코는 단 한 번의 발차기로 아오키지를 멀리 날려버렸으며 루피를 살려내는데도 성공하였으며 아오키지를 루피로부터 떼어놓는데도 성공합니다. 그렇게 이 장면만 보면 마르코와 행콕은 어느정도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칠모의 제도가 철폐된 이후 행콕의 평가가 올라갔으며 행콕이 임펠다운 레벨 6급의 강자인 바스코샥과 카타리나 데본을 쉽게 제압할 만한 강자라는 것이 드러난 이후 마르코의 평가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마르코는 아오키지를 제압한 이후 자신이 직접 에이스를 구해내기 위하여 불사조로 변신한 뒤 빠르게 처형대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저건 좀 위험한데 라고 말하며 마르코를 경계합니다. 그렇게 마르코는 순조롭게 처형대에 도달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프가 나타났고 거프는 마르코가 반응도 하지 못할 만큼 짧은 시간에 마르코를 타격하여 마르코를 땅에 처박아 버렸고 불사조라고 불리는 마르코조차 충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거프의 존재 때문에 처형대로 진격을 포기하고 자신은 해군대장 키자루를 도맡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카이누와 싸우던 흰수염이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결국 흰수염은 아카이누에게 명구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마르코는 이성을 잃으며 흰수염에게 달려갔고 키자루는 승부는 사소한 차이로 결정나는 거야 라고 말하였고 오니구모가 나타나 마르코에게 해루석 수갑을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마르코에게 레이저를 쏴버렸고 마르코는 해루석 수갑을 찬 탓에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고 결국 쓰러져 버립니다. 마르코는 해루석 수갑을 찬 이후 오랫동안 방황하였으나 순간 겔디노가 만능 열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떠올랐고 부하들을 시켜 겔디노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결국 겔디노의 도움으로 해루석 수갑은 풀었으나 에이스는 결국 아카이누에 의하여 사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루피를 노렸고 징베가 필사적으로 방어하려 하였으나 그것도 고작 한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마저 죽을 뻔한 순간 마르코가 날아왔고 마르코는 아카이누의 펀치를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이 녀석의 목숨은 안 내준다. 에이스의 동생을 데려가 징베. 그 목숨이야말로 살아있는 에이스의 의지다. 만약 죽게 만든다면 흰수염 해적단의 수치라고 생각해라. 라고 말하며 흰수염 해적단의 시기를 북돋아줌과 동시에 루피를 아카이누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르코는 샹크스가 마린포드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여 아카이누를 포함한 해군을 막아주었고 결국 루피가 마린포드를 벗어날 때까지 시간을 끄는데 성공합니다. 정상결전이 종결된 이후 마르코는 흰수염을 대신하여 흰수염 해적단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티치의 진격을 막을 인물들로 사왕들과 마르코를 꼽았기에 마르코가 이끌어가는 흰수염 해적단은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사왕과 견줄만한 해적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흰수염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흰수염 해적단 잔당과 검은수염 해적단이 어느 섬에서 격돌합니다. 하지만 흔들흔들 열매까지 흡수한 티치를 당해낼 방도가 없었기에 결국 마르코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며 흰수염 해적단 잔당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티치는 마르코가 이끌어가는 흰수염 해적단을 격파한 이후 세간에서 무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새로운 신세계의 황제 사왕에 등극하였습니다. 그렇게 티치가 흰수염의 능력을 강탈하고 임펠다운 레벨 6를 털고 나서가 아니라 마르코를 포함한 흰수염 해적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사왕이 된 것을 보면 세간에서 마르코를 매우 높게 평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루피는 카이도우와의 전쟁을 준비하며 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르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이 제안에 응하였고 여러 사건을 해결한 이후 곧바로 와노쿠니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등장과 동시에 빅맘이 타고 있던 퀸마마 샹테오를 발견하였고 곧바로 봉황인을 사용하여 빅맘의 배를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참고로 이때 빅맘과 빅맘의 수하들은 마르코를 발견한 이후 곧바로 마르코를 제지하려 했으나 마르코는 특유의 회복력을 보이며 이를 모조리 피해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와노쿠니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옛 동료들과 일진모자 일당과 조우합니다. 마르코는 와노쿠니에 도달한 이후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수상한 그림자를 감지했고 곧바로 그 그림자를 쫓아갔고 빅맘의 장남 페로스페로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카이도우 퇴치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졌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동맹을 맺었으며 마르코와 페로스페로는 순식간에 백수의 적단 선원들을 썰어버리며 오니가시마로 진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빅맘이 나타나 자신들은 카이도우와 동맹을 맺었다고 말했고 마르코는 그렇다면 우리는 적이겠군 이라고 말하며 사왕의 앞에서도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마르코에게 너 정도 되는 남자가 애송이들을 돕다니 흰수염 해적단도 이상한 길을 택했구만 이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빅맘 아직도 우리가 아버지의 말에 올감맬 것이라고 생각하나 남겨진 우린 자유라고 빅맘 신시대에 네가 탈 배는 없다 라고 말한 뒤 빅맘과 마르코는 충돌하게 되었고 빅맘은 제우스를 사용하여 재생의 불꽃을 사용했고 마르코 역시 화염을 뿜어댑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빅맘과의 힘싸움에서 승리한 이후 불사조의 불은 특별하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받은 빅맘은 마르코에게 달려와 마르코의 멱살을 잡았고 마르코는 순식간에 빅맘에게 붙잡힙니다. 하지만 이후 나타난 완다와 캐럿이 마르코에게 도움을 주었고 빅맘은 마르코를 잡으려면 자신도 오랜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 말한 뒤 마르코와의 승부를 중단하고 떠나갑니다. 마르코는 빅맘과의 대결 이후 곧바로 라이브 플로어로 향했고 마르코가 나타나자 백수의 적단의 선원들은 경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조로를 오니가시마의 옥상으로 보내주려고 하였고 킹과 퀸이 이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불사조로 변한 뒤 킹과 퀸을 동시에 제압한 뒤 조로를 오니가시마의 옥상으로 보내주었고 마르코와 퀸키는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사왕 최고 간부를 둘이나 동시에 상대하면서 전혀 밀리지 않으며 오히려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킹과 퀸에게 무차별적인 타격을 집어넣습니다. 또한 킹과 퀸의 공격을 모조리 씹어버리거나 회복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시간이 갈수록 지치기 시작하였고 결국 마르코는 체력이 다해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가 나타나 마르코를 구해주었고 마르코는 진짜 주연이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퀸과 조로, 퀸과 쌍디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마르코는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루피와 카이도우의 싸움에 CP0가 난입하며 결국 루피는 카이도우에게 정탈을 허용했고 그대로 심장이 멈춰버리며 사망합니다. 그리고 루피를 쓰러뜨린 카이도우는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오니가시마의 옥상에서 내려왔고 루피가 패배했다는 것을 알게 된 연합군은 정인이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무방비 상태인 모모노스케와 나미를 향하여 보로브레스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르코가 나타나 카이도우의 보로브레스를 방어한 이후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며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루피가 다시 깨어났고 마르코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생명력을 감지한 이후 모두에게 루피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오니가시마 옥상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결국 루피가 카이도우를 잡아내며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